잔금 해제 시간입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켜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장도 코스닥의 상대 강도가 더 셉니다. 코스닥은 9시 30분경부터 기관 매수가 조금 더 강하게 잡히면서 오늘 좀 상승 쪽으로 탄력을 장 초반 키워나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종목별 내용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특징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풀어가겠습니다. 오늘 유영하 과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과는 일단 시장에서 ASR 종목들 보고 나서 본격적인 시장 분위기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율에 대해서도 저희 목표가 달성 리뷰를 들어야 되고요. HD 현대건설기계, TSE 이들 종목 다 하나씩 짧게라도 듣겠습니다. 먼저 비율부터 잡아볼게요. 목표가 달성을 했어요. 의료기기 섹터 내에서도 비율은 또 돋보이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갖고 계신 분들 어떡해요? 홀딩. 예,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1분기 비수기 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를 아마 이제 그래프 차트 말고 실적 차트 보시면 항상 비율은 연도별로 1분기에 최저의 실적을 내고요. 4분기까지 계속 실적 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 2분기 실적까지는 일단 보시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적 이외에도 최근에 또 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기기 업체들 올해만 해도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이오플로우, 그리고 루트로니까지 최대 주주 변경되는,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눈독을 들이는 sek터는 의료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의료기기들 너무 국내 관련주들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판단하에 사모펀드들, 이 사냥꾼들이 좀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그만큼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노리는 거잖아요. 높은 영업이익률, 최소 40%대에 50%를 넘어서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도체 당연히 계좌에 있으셔야 되겠지만 의료기기주 하나 정도는 무조건 또 계좌에 하나 있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양한 이 섹터의 종목들을 그동안 얘기해 주셨었기 때문에, 그리고 매주 정말 목표가 달성 리뷰를 저희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얼마나 과장님의 종목 시각이 시장과 좀 부합하고 있는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또 하나 볼 게 있어요. HD 현대건설기계 이거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말씀 주시고 올랐다가 상승분을 다시 쭉 반납했다가 다시 그 자리 위까지 살짝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부양책이 나온다면 이쪽에서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다른 각국의 인프라 투자 수혜를 볼 거다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당연 홀딩일까요? 아니면 좀 정리해야 돼요? 저는 홀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가의 변동성은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반도체 기반으로 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주식의 하방은 지금 미국의 어떤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선진국들의 인프라 투자가 지금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하방은 지지를 해주는 상황에서 순환매가 돌 땐 좀 빠졌다가 다시 지금 상승하고 하는 상황인데,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2분기 실적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이 또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고,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우리 증시 자체로 보더라도 남아있는 한 발, 중국 부양 기대감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번 주 금요일 이후에 발표가 될 것으로,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부동산 쪽 포함해서 건설 경기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쪽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도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홀딩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이시고요. TSE 어떨까요? 어제 이 종목이 15% 급등 나왔습니다. 6월 초에 6월 2일에 말씀 주셨던 종목인데, 오늘장은 0.2% 정도의 약보합권입니다. 어제 급등에 따른 당연한 흐름일 수 있는데요. TSE도 홀딩 주실 것 같네요. 예. TSE는 사실 이제 다른 주도주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만 보시지 말고, 반도체라는 것은 한미반도체나 아비코전자에 메탈인덕터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많은 다른 부품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싸져 있는 것들, 현저하게 너무 싸져 있는 것들은 한번 볼 필요가 있고, 지금 같은
같은 것을 하는 ISC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밸류에이션 굉장히 높아져 네. 있는 상황인데 사실 TSE 같은 경우는 지금 현저한 밸류에이션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상승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밸류에이션 지금 낮은 레벨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홀딩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S 받아볼 종목들 질문을 다 드렸고요. 자, 현재 시장에서는요,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장에선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1% 이상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머니매를 통해서 분위기 좀 볼까요? 반도체 쪽, 그리고 LG, 엔솔, 필두로에서 2차 전지 대표 주자들 뭐 그렇게 큰 힘 내지 못하고 반도체는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틀 전에 크게 밀렸다가 어제 다른 종목 올라갈 때 상승에 동참하지 못했던 LNF가 오늘 1.5% 정도 올라가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시장에서는 FOMC 점도표를 좀 믿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성장 조단에서 오늘 강세 움직임 보이네요.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의 상승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경기 민감주 쪽에서도 일부 반응이 보이고요. 자, 이 가운데 눈여겨볼 종목이나 섹터가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점검해 가도록 하죠. 저희가 항상 하는 주간 행사, 사모펀드, 연기금에선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졌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뭐 STI, 넥스트칩, 바이옵트로 뭐 다 약간 반도체, IT 혹은 기판 이런 쪽이네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이 안에서도 지금 수완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네.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가장 먼저 치고 나간 것은 아무래도 DDR5나 HBM의 수혜주들인데 최근에는 또 후공정과 관련된 쪽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HBM도 그렇지만 DDR5도 결국의 핵심은 후공정 쪽에서의 어떤 변화들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사실 금주에 이 후공정 쪽으로 더 뭔가 모멘텀을 촉발하는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시장에서는 크게 주목하진 않았지만 이 엔비디아의 경쟁사죠. 그러니까 2등 전략을 네. 펼치고 있는 AMD가 우리도 AI 차세대 칩 내놓겠다라고 해서 MI300A와 X를 내놨는데요. 사실 시장에서는 뭐 엔비디아보다 별로 성능 그러네 뭐 이렇게 약간 평가가 됐는데 사실 우리 국내에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거보다는 AMD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 AI 반도체의 어떤 칩넷 구조 이런 것들에 더 좀 주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AI 차세대 반도체인데 요게 그 칩넷이 굉장히 고난이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 TSMC의 COWS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캐파 2배로 증설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어제자로 우리도 HBM 2배로 캐파 증설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공정이구나. 사실은 반도체 쪽에서는 전공정이 거의 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고 선단공정이 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완전히 조금 바뀌고 있어요. 후공정이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후공정 쪽에서의 어떤 싼 종목들, 그다음에 기판주까지 아무래도 이제 후공정의 소재라고 하면 기판이 들어갈 것이고 아까 그 TSE 같은 경우도 소켓이잖아요. 테스트 소켓.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어제 15%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서의 어떤 후공정의 어떤 엣지가 있는 장비주나 기판주들 그리고 사실 이들이 너무 지금 싼 종목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당분간은 수급이 이쪽으로 좀 쏠릴 가능성에 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에코앤드림이나 뭐 이수화학, 제이오 이런 쪽에서도 일단 수급은 좀 잡히네요.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최근에 뭐 5월, 6월 좀 가장 좀 시장에 주도했던 쪽은 사마알미늄 같은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그 종목들의 수급의 주체는 연기금이었어요. 제가 이제 재미삼아서 항상 연기금이 문 열리면 사는 종목은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연기금이 최근에 문 열리면 샀던 2차 전지주가 바로 사마알미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엊그저께 이제 에코프로를 필두로 해서 몇몇 종목들이 크게 하락 뭐 8%, 10% 이렇게 하락하는 날도 연기금은 또 2차 전지를 바스켓으로 몇 주를 샀어요. 그게 바로 제이오나 에코앤드림 그다음에 사마알미늄 이런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뭔가 모멘텀이 있다던가 어떤 탄탄한 무슨 요 종목을 꼭 사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제이오는 제가 추천을 드리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 기본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어떤 해자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급적인 변화 포인트에서 캐치해서 또 사업 내용을 같이 공부하며 이어가는 것도 뭐 좋은 방향 설정일 것 같아요. 계속해서 힌트를 주고 계시네요. 자, 이제 과장님과 저희가 살펴볼 오늘의 종목은 무엇인지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더욱 강력해질 시각공정의 수혜에 포인트 잡아가도록 할게요. 나름 올해 반도체 쪽 그래도 계속 관심을 가졌다 보니까 이쪽 역시나 같이 올라오는 흐름이 있었는데 실리콘 카바이드 관련해서 핵심 부품 만든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맞습니다. 예, 그 실리콘 카바이드 포커스링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게 이제 이 회사의 신성장 동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은 이제 이 회사의 이 실리콘 카바이드 포커스링을 점유율을 늘려가는 부분을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 부분보다 원래 잘하던 본업이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약간 좀 원래도 좀 들어오는 종목 좋아하는데 네. 지금 시장은 다 후공정만 보고 있거든요. 근데 후공정 안 볼 때 우리가 후공정을 봐서 수익을 냈다면 저는 오히려 분명히 반도체는 또 나름 안에서 순환매가 돌 거고 이 전공정 쪽으로도 뭔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HBM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DDR5라는 것은 후공정만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전공정도 충분히 선단 공정이 반영이 돼야 되는 공정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이 전공정 내에서 가장 많은 공정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포토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식각입니다. 그리고 포토 같은 경우는 지금 EUV 공정을 도입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 공정의 비중 자체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EUV 패턴이 아닌 예전의 패턴으로 하면 여러 번 패터닝을 해야 됐다면 지금 EUV 패터닝으로 하면은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할 앞으로 늘어날 비중은 식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식각 관련된 쪽은 잘 관심이 없고 조금 어려워서 조금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식각 공정에 앞으로 이 D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식각 공정 쪽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식각 쪽에서의 이 관련주 한번 좀 미리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 낸드 같은 경우가 층수가 이제 올라가게 되잖아요. 아마 이제 230, 250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셀 하단부로 내려갈수록 균일성 확보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균일하게 이렇게 이제 시각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강도 높은 출력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반도체라는 게 가혹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그 반도체가 가혹한 환경에 놓일 때 부품도 같이 놓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불가피하게 마모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시각 공정에 들어가는 이 부품 교체 주기는 앞으로 점점 더 짧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요런 쪽에서의 부각, 기술력 부각, 요런 부분, 그 다음에 교체 주기가 좋아지면은 결국에 실적으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요런 부분 미리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싶습니다. 시각 공정, 기존의 노광 공정 이상으로 주목해야 되는 공정이고 그 가운데서 부품의 마모, 교체 주기 생각해 봤을 때 이 하나머티리얼즈 바라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주셨는데 그런데 사실 시각 공정 종목들도 꽤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 중에서 왜 하나머티리얼즈인지 궁금해요. 원익큐엔씨 이런 것도 시각 공정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거를 이제 좀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머릿속에는 원익큐엔씨, 월덱스, 맞아요, TCK 맞아요. 막 둥둥 떠다니는데 네. 그럼 그걸 다 사야 되나 이게 고민이 되시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식각 쪽에서 왜 하나머티리얼즈를 선택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마모가 가장 많이 되는 거. 그러니까 마모가 많이 된다라고 하는데 마모가 가장 많이 되는 쪽이 어딜까를 고민을 해본다면 하부 포커스 링이거든요. 그 하부 포커스 링은 보통 이제 실리콘 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이 하부 포커스링 같은 경우는 플라즈마가 정확한 위치로 균일하게 모아지는 것을 도와주고 웨이퍼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가장 마모가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수혜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보통 제일 이제 복잡한 게 가뜩이나 종목도 많은데 비포마켓, 애프터마켓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일단 그 비포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주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애프터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방,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 바로 들어가는 건데 사실은 이게 앞으로도 이제 주식 투자하실 때 중요한 게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때는 애프터마켓 비중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원가 절감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적 선방을 잘합니다. 애프터마켓. 그래서 지금 다운 사이클에서도 이 KNJ 같은 종목들 하나도 안 빠지고 잘 버텨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업황이 좋아질 거잖아요. 네. 그럼 업황이 좋아지면 비포 마켓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적 난이도를 막 치고 나가기 때문에 퀄리티 이슈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리고 돈보다는 퀄리티이기 때문에 비포 마켓이 이제는 달릴 차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비포마켓에 속해 있는 하나머티리얼즈가 그 부분에서 이제 업황 턴까지 맞물린다면 더 기대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뭐 밸류 평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올해는 31,000원에서 51,000원까지 나름 이렇게 변곡을 겪으면서도 계속 고점을 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업사이드 어느 정도 남았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올해는 실적이 안 좋을 건데요. 네. 여전히 저는 테크주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보다는 지금은 이 동사의 주가는 업황 턴어라운드가 키팩터로 작용할 가능성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제가 실리콘 카바이드 포커스링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어요. 네. 하지만 이 고객사 내에서 점유율 계속 높여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제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밸류에이션이 사실은 이 반도체주 중 굉장히 중요한데요. 밸류에이션 현재 과거로 봤을 때 PBR 상단이 4.8배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뭐 3배 조금 그 정도 선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업사이드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 가격을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목표가 63,000원, 63,000원. 손절가 46,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 63,000원, 손절 라인 46,000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 저희 지켜보도록 할게요. 나름의 역발상이에요. 지금 온통 다 후공정에 좀 집중하면서 종목을 찾아보고 있는데 전공정 내에서 식각공정 이 종목 한번 저희 관심 두고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또 핫한 종목이 돼버렸네요. LX 인터내셔널 벌써 그런가요? 5% 올라요. 그래요? 네, 버핏은 왜 일본 상사주를 매집할까? 워렌 버핏이 일본 상사주를 매집하면서 상사주에 대한 관심도가 좀 올라갔는데 그 상사 수에는 또 포스코 인터는 많이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LX 인터는 상대적으로 못 갔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요 지금 리포트를 발간하신 분께서 담배꽁초 투자를 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배꽁초를 주스면 무료로 주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한 모금 필 정도의 수익은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제 일본 상사주들은 변곡점에 있었던 것이고 예전에 구광물, 뭐 석탄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뭐 리튬, 코발트, 망간 이런 쪽에 막 이렇게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큰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버핏 같은 경우는 2000년 초반에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지금 최근에 그 친구들이 밸류에이션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중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도대체 그러는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올라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낮은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배당을 잘 줍니다. 기본적으로 배당은 좋게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종합상사들은 사업 다각화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남을 먹거리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종합상사 좋지만 국내 종합상사들 그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너무 싸요. 네, 지금 일단 지금 일본 종합상사들이 변화를 하는 것처럼 포스코 인터는 뭐 다 아실 거고요. 네.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최근에 풍부한 현금을 토대로 해서 지금 기업들을 막 인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니켈 쪽에도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한 상사주를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차 전지 쪽에서의 광물 투자 기업으로도 밸류에이션을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KB증권 하이난연구원 보고서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저도 정말 열심히 읽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일본 상사의 변화, 이제 그 시기처럼 지금 한국의 상사주들도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게 주요 포인트고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서 또 경기 선행지수 반등 시에도 주목할 만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원래 과거로부터도
경기 민감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로는 어떤 이런 상사주들이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하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만 펀더멘탈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항상 경기 민감주, 경기 선행지수가 턴할 때 이 친구들은 이제 상승의 초입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지금은 주가 레벨이 바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보다 LX 인터는 상대적으로 지금 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차트를 보시면 LX 인터내셔널이 PBR 0.5배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와. 언제나 거의 바닥이었고 기회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이 제가 볼 때는 LX 인터내셔널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시장에 많이 부각이 안 되었기 때문에 평가가 많이 안 되어서 좀 저평가. 그 다음에 지금 PBR 0.5배까지 떨어지면 배당 수익률이 7%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 국내 기관들도 네, 지금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담배꽁초 같은 투자를 최소한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사업 투자 이것을 모멘텀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그럼 지금 33,000원대 후반이거든요. 지금 일단 1차 목표가는 4만 원. 4만 원. 네, 저는 좀 높게 1차도 보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29,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 LX 인터내셔널 어찌 보면 시장의 관심에서 살짝 벗어나 있다가 이제 최근 들어 관심 받고 있는 업체들 위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유튜브 다시 보기 통해서 내용 한 번 더 복귀 가능하시니까요. 체크하시죠. 자, 오늘 유영화 과장님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